COVID-19 WHO가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가운데 2020년 코로나19로 인류 역사는 커다란 변곡점을 맞았다. 학교, 직장, 취미, 모든 생활에 거리 두기가 필수가 됐고 일상의 집단은 나노 단위로 쪼개졌다. 산업혁명 이후 도시와 대규모 조직에 목표를 두었던 우리의 삶은 다른 미래를 바라봐야 하는 시점에 왔다. 그 미래는 살림에 있다. 유례 없이 긴 장마로 여름이 유난히 길고 힘겹게 느껴졌던 우레지만 자연은 어김없이 숲에 가을을 선사했다. 호두 청피가 1mm 안팎으로 벌어지면 호두를 수확할 때가 온 거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호두를 따기 시작한다. 호두를 따는 일은 나이가 지긋한 부부의 일이지만 일주일 안에 단둘이 작업을 끝내기란 어려운 일이라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부부가 호두 재배를 시작한 건 13년째. 기업 소유의 숲이라 나무를 심고 키우는 수고 없이 그저 수확만 하면 되는 일이지만 큰 수익이 되는 일은 아니다. 일반인들한테도 판매를 하고 호두과자점으로다가 우리는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물량이 없으니까 조금 그렇고 가격도 호두 이렇게 인건비는 올라가는데 가격은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게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울창한 살림은 조성됐지만 아직 숲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단계는 되지 못한 게 우리 살림의 현실이다. 동아시아로 뻗어나가는 관문인 울산. 중공업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공업도시지만 베이비 부머 세대의 조기 퇴직과 일자리 문제로 도시의 위기를 겪었다. 다행히 울산에는 1970년대 대단지 조림 지역으로 지정돼 울창하게 조성된 울산 울주숲이 새로운 돌파구로 희망을 주고 있다. 때문에 산림 분야 사회적 경제 활동과 공동체 운동의 도전과 실험도 어느 곳보다 활발한 곳이 바로 울산이다. 산림청과 학계, 산업계 등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울주와 울산에서는 저희 같이 민간 거버넌스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백년숲 사회적 협동조합이 중심이 되어서 행정과 그리고 공동체를 연결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 계획을 울주군에 대해서 세우는 작업을 또 하고 있고요. 또 광주형 일자리처럼 울주에 특화된 지역형 일자리를 만드는 모델 사업을 같이 고용노동부와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같이 융합이 됐을 때 울주에 특화된 산림 사회적 경제 일자리를 만들고 활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림청의 산림 산업 및 일자리 정책 발표를 시작으로 민관, 학, 다양한 관계자들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블루오션이 될 산림.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그린 뉴딜 정책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개인 산주들 입장에서는 산림에 대한 수익 모델은 뚜렷한 방향이 잡히지 않은 상태. 지금이 적절한 타임, 골든 타임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두 축으로 복지와 산림 이용의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시점에 지역과 협업한 일자리 창출은 조례의 기회이자 의미 있는 출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성장 시대, 기존 세대와는 다른 방법의 일자리를 찾아내고 앞으로를 이끌어 나아가야 할 청년 세대들의 참가도 눈에 띈다. 저는 2017년부터 울산에서 영상을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이제 산림 일자리 발전소에 지원을 받게 돼서 산림 일자리와 관련된 영상을 이제 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설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숲에서 미래를 모색하는 이들의 작은 발걸음. 그 발걸음은 아직 작지만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큰 변화가 되지 않을까.
경북 청송, 도시를 떠나 귀촌한 신왕준 씨가 텃밭을 돌보고 있다. 사유림 한쪽에 조성된 이 주말 농장은 러시아 다차와 유사한 개념이다. 5평짜리 산림 텃밭을 분양한 지 올해로 3년째가 됐다. 분양률 80%에 이르렀지만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분양 사업을 아예 진행하지 못했다. 올해는 뭐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때문에 또 지역 내에서도 외부 사람들 들어오는 것을 이제 거부하고 막아내고 하기 때문에 분양을 못했어요. 일부러 고의적으로 안 한 거고 대신 이제 자라는 산나물들은 제가 채취를 해서 개인 고객들이 개인적으로 판매를 하고 이렇게 됐죠. 누가 코로나19를 예상할 수 있었으랴. 하지만 왕준 씨는 도시에서 사업을 시작했다면 상황이 더 어려웠을 거라 생각한다. 코로나로 일상은 멈추었어도 자연은 그대로고 오히려 사람들은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왕준 씨 소유의 산에서 농사를 짓는 엄재일 씨도 이것이 새로운 기회가 될 거라 믿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산나물을 가지고 새싹으로 이렇게 재배하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산나물을 새싹으로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해보면 뭐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데 굉장히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제일 씨는 원래 농촌으로 귀농했지만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아 새로운 사업을 찾고 있었다. 그러던 중 숲이 블루오션이란 생각을 했고 같은 생각을 가진 귀농인 5명이 모여 경영체를 만들었다.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제일 씨가 보는 미래는 밝다. 활성화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산나물 새싹을 이용한 식당을 저희들 자체 내로 이제 개설을 하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을에서 지금 현재 이제 놀고 있는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을 일용직으로 채용해 가지고 마을에 도움을 주고 고요했던 산에 아이들의 활기찬 소리가 울려 퍼진다.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초중 학생들이다. 넓은 산속에서 아이들은 마음껏 뛰놀고 에너지를 발산한다. 시멘트를 밟던 발은 보드라운 흙을 딛고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시며 산속 놀이터에서 아이들은 오늘도 한 뼘 더 성장한다. 처음엔 좀 힘들었는데 해보니까 보람 있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는 엄마가 밥을 해줬는데 이제 이쪽에 나와서 하니까 설거지는 힘들었지만 제가 한 밥은 되게 맛있었던 것 같아요. 소득이 창출되기 어려울 거라 생각되던 개인 소유의 산림. 하지만 이곳에서만 벌써 몇 개의 경영체가 상주하고 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체험 프로그램은 영주에 소재한 그루경영체의 사업으로 그루경영체 커뮤니티를 통해 시너지를 내고 있다. 각각 개인이 자력으로 1부터 100까지를 알아봐야 했던 산림 경영이지만 산림 정책에 의해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연결되고 사업에 선정되면 산림청에서 교육과 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산림 일자리 발전소가 발족한 지 3년째 됐고요. 저는 이제 1기 금년에 이제 3년차 돼가고 있습니다. 저희 영주 그루경영체는 내안해숲 협동조합을 포함해서 6개의 경영체가 있고요. 현재 예비사회적 기업이 3개, 마을 기업이 2개, 산촌유학이 1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늘 그대로 변함없지만 미래는 그 자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항상 답이 있었다. 무려 15시간 40분 만에 진압된 울산 주상복합 화재. 건물 외벽 안에 있는 가연성 내장재가 땔감 같은 역할을 하면서 불씨가 되살아나는 반복 현상이 이어졌다. 30층 이상 고층 건물이 많은 우리나라 특성상 울산 화재는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공포스러운 사건이었다.
대형 참사로 이어졌던 이천 물류창고 화재. 우레탄 폼 등 단열재가 피해를 키웠다. 이처럼 대형 화재가 날 때마다 석유화학계 단열재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단열 효과 대비 경제성, 시공의 편리성 때문에 현장에서는 석유화학계 단열재를 선호한다. 경제성, 시공의 편리성을 갖춘 단열재가 시급한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단열재가 개발됐다. 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한 목섬유 단열재다. 과연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단열재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목섬유 단열재와 석유화학계 단열재의 난연 성능 실험을 진행해봤다. 동일한 조건으로 가열해 열 방출률을 측정하는 실험인데 수치를 확인하기 전에 눈에 띄는 것은 석유화학계 단열재에서 나오는 연기다. 석유화학계 단열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구조체가 없다 보니까 한번 열에 노출이 되면은 전소되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고 그 화학 물질들로 인해서 여전히 높은 독성 가스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목섬유 단열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유기물로서 그 뼈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타더라도 구조를 가질 수 있고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아예 형태가 사라져버린 석유화학계 단열재. 반면에 목섬유 단열재는 겉만 새까맣게 탔을 뿐 안의 구조는 그대로 남아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3년 동안 연구하여서 개발한 제품입니다. 기존의 다 합성 단열재와 동일한 시험을 했을 때 난연 등급에 있어서 준불연 등급까지 가능합니다. 가구용 목재나 건축용 목재와 달리 공급에 비해 수요가 적었던 목재로 만들 수 있어 석유화학계 단열재 대비 가격 경쟁력도 갖출 수 있다. 같은 시각 산림과학원 실험동 1층에서는 차음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건축용 구조목의 차음 성능에 대한 실험인데 현재 국산 건축용 목재의 미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고층 목조 건축으로 가다 보니까 점점 이 층간소음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됐고요. 최근에 CLT를 공학 목재인 CLT를 가지고 고층 목조 건축을 지으면서 층간소음 문제가 좀 대두가 되면서 해외에서도 현재는 중량 충격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연구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의 보편적 주거 형태인 아파트의 목재 사용이 늘어난다면 건축 시 탄소 방출량의 획기적인 감소는 물론 재활용 가능률이 91%에 달하는 목재의 특성상 기후변화 시대에 걸맞는 친환경 건축이 가능해질 것이다. 전북 진안, 운장산, 구봉산에 둘러싸여 있는 해발 400m의 고원지대 마을. 비닐하우스 안에서 버섯 농사에 관한 강의가 한창이다. 3월 중순 그때 다시 식재를 할 거거든. 그때도 이런 형태로 이렇게 현수식이라고 이렇게 매다는 것을. 두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아니라 구루 경영체 선후배 사이다. 도시에서 자동차, 보험 판매업 등을 하며 지점장만 여러 차례 지냈던 춘석 씨가 이제 막 구루 경영체에 들어와 농사를 알아가는 현득 씨를 가르치는 것. 세대는 다르지만 두 사람 모두 도시가 아닌 산림에서 미래를 봤다. 귀농하기 전에는 렌지 후드 AS를 좀 했고요. 그리고 나서 한 1년 반 정도 귀농한 지 된 것 같아요. 나만의 시간도 없고 그런 삶에 치여 살다 보니까 농사보다 임야 쪽을 좀 더 알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 이사님들 만나고 버섯 농사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러면서 점차 여기에 빠져든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바로 또 뛰어들어서 시작하기 시작한 거죠. 산림 일자리를 통해 이곳에서 힘을 합친 사람은 총 5명.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 기업에서 근무했던 사람도 있고 AS 기사, 영업맨, 요리사도 있다. 도시에서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던 배경도 나이도 다른 이들이 산림 일자리 사업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맺고 서로를 오형제라 부르고 있다. 이들이 함께 모여 버섯 농사를 지은 건 2년째.
사실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이 생각한 대로 살림에 답이 있었다. 이거는 지난 로컬에 납품하는 우리 그 매장에 판매하는 버섯 포장하는 겁니다. 아우, 나가는 건 무지하게 재밌죠. 예, 잘 팔리는 거니까. 아직은 초복격인 산촌 생활. 올해 닥친 코로나 여파는 없을까? 오히려 요즘 좀 더 늘었습니다. 명절 특수도 좀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배달 시켜서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드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요즘에 소비량이 좀 더 늘었습니다. 이제 초보 농사꾼이지만 벌써 지역 마트 3곳과 서울 경기 지역 벤더 업체 그리고 온라인 마켓까지 가장 어렵다는 판로개척에서 이들은 승승장구하고 있다. 산골 마을에 노을이 지고 저녁이 찾아왔다. 가족과 떨어져 산골 생활을 하고 있는 남자 5의 저녁 식탁이 풍성하다. 목이버섯을 넣은 골뱅이 무침에 수육, 계란말이, 쌈요리 그리고 숙회까지. 전직 요리사가 있다더니 전문 음식점 부럽지 않은 상차림이다. 오늘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걸까? 와우, 뭐 이렇게 맛있는 걸 했어?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야, 거창하다, 야. 어떻게 갔다 오신 건 잘 됐습니까? 오늘 남은 그렇지 않아도 이상희 씨 만나서 그 피클하고 부가 그 가공식품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잘 됐고 어떤 대량 생산을 해서 유통을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늘 미팅 잘하고 왔습니다. 네. 영업을 담당하는 대표 춘석 씨가 외부 미팅을 다녀왔는데 가공식품 쪽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온 것. 이들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이유는 5명의 고색도 좋지만 산림 일자리 발전소의 영향도 크다. 산림 일자리 발전소는 현재 전국 46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각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산림 자원의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자원 조사, 공동체 발굴 육성, 산림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창업 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마침 우리 산림자원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굉장히 다양하고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지역 주민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산촌 주민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을 찾고 돕는 일들을 현장 밀착형으로 진행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다음 날 춘석 씨가 찾은 곳은 2번째 농장 부지. 원래는 올 가을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유례없는 장마로 토목 공사가 늦어져 계획된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약 12,000여 평이 되는 땅인데 저희가 작년 11월에 구매를 해서 여기는 이제 제 2 농장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토목 기초 사업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여기는 좀 더 부가가치가 있는 어떤 송화버섯이나 참송이 버섯을 재배하기 위한 그런 시설 하우스를 여기에 조성해서 올 11월부터 지금 종균을 집어넣고 내년 설 즈음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생산할 예정에 있습니다.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는 게 자연의 법칙이라지만 커다란 틀에서 본다면 시대적 변화와 그린 뉴딜이 이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보여줬다. 도시를 떠나 산림에서 내일을 꿈꾸며 하루하루 일과를 채워가는 이들. 이들에게 꿈은 어떤 모습일까? 저희 꿈과 희망은 저기 같이 귀농했던 오영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맡은 바 소임을 다해서 어떤 경제적으로 조금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중공업 도시에서 그린 뉴딜의 중심을 꿈꾸는 울산. 숲과 관련된 영상 제작 사업을 펼쳐나가려는 20대 CEO 호준 씨가 영상 제작에 한창이다. 하지만 아직 시작 단계라 산림과 무관한 다른 영상 제작 일도 하고 있는 상태. 기후 변화 시대, 호준 씨는 숲과 관련된 영상 제작 사업에도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현실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가 많다. 산림 일자리 발전소의 그루 경영체들은 대부분 임업, 생산, 가공, 체험 이런 부분들에 대부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숲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그루 경영체들이 좀 더 많아져야 하고 이제 그런 경영체들을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들이 생산되고 알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포기하지 않고 숲에서 희망을 찾는 젊은 청년의 모습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국토의 63%가 산림인 대한민국. 기후변화 시대의 우리는 우리의 가장 큰 자원인 산림으로 새로운 경제의 판을 짜야 한다. 지금까지 숲에 나무를 심고 바라보았다면 지금부터는 숲에서 경제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